사막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행복의 길 사막병진 MC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신분의성을 마음 공부에 들이대면 사막 공부에 성공하고 사농공상에 들이대면 직업에 성공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막 공부에 성공하고 직업에 성공해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사막병진,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실 남양주 교당의 김보명 교무님 나와 주셨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소소하게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앞으로 소소하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을 자꾸 따라하고 싶어요,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교무님, 네. 정산종사님께서 신분의성을 마음 공부에 들이대면 사막 공부에 성공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저도 꼭 사막 공부 성공하고 싶거든요. 네네. 신분의성을 어떻게 마음 공부에 들이대면 좋겠습니까? 신분의성을 먼저 개념을 말씀드리면요. 네. 신은 이제 믿음을 말한 거죠. 신은 믿음. 예. 네. 이 믿음인데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결정하는 원동력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민수님 결혼하셨잖아요. 네, 결혼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애하는 거랑 결혼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네. 연애는 그냥 조문하는 건데 결혼은 이 사람과 결혼을 할 때 네.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더 신중하게 되고. 예, 네. 예. 그 결혼할 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내가 믿고 같이 살 수 있나, 그게 이제 마음에서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정확히 있을 때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믿음이 안 가면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결혼은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막 공부도 2년 다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이걸 해서 내 인생에 꼭 필요가 있고 사막 공부를 하면 내 인생에서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줘라는 믿음이 확 설 때 네. 내가 이제 사막 공부를 이제 제대로 진입해서 하게 되는 거죠. 네. 꾸준하게 인생을 걸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좀 제대로 하기는 어려워요. 믿음이 꼭 있어야 되죠. 예, 믿음이 뭐든지 전제가 돼야 우리가 이제 결정하고 하는 건데 네.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겠죠. 내 인생을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막 공부에도 사막 공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때 이제 내가 꼭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정하고 하는 거죠. 네. 결정이 되셨나요? 네, 결정됐습니다. 네, 이 마음이라든가 마음 공부, 사막 공부가 내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공부해서 좀 그 관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네. 나에게 절실하면 절실해질수록 믿음이 확실히 서고요. 네. 믿음이 확실히 서면 마음이 확실히 결정이 돼서 참 공부를 좀 뭐라 그럴까 좀 일편단심을 하겠죠. 네. 절실할수록. 예. 필요성을 내가 절감할수록. 네. 예. 그럴 때 하는 거 뭐든지 그렇잖아요. 네. 필요성을 나한테 절감을 안 되면 투자가 덜 되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어야 사막을 공부하게 되고 네. 그 믿음의 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절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공부를 얼만큼 더 진척을 하고 못하고가 상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태종사님이 법문에도 그 관계를 먼저 깨달으라고 했거든요. 네. 이 공부와 나와의 관계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분이잖아요. 네. 분은 성낼 분자인데 분발심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네, 분발심.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촉진한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하자 이런 게 되겠죠. 파이팅 있게 하자. 예, 그 저번 올림픽 때 김연경 선수
그 배구 네. 하자 후회하지 네. 말고 아. 그게 굉장히 이제 그 유명했잖아요. 네. 어, 우리가 이제 마음을 이제 정하고 하해 나가는데 이 고면하고 이 공부를 고면하고 촉진하는 게 하자 이 분발심이거든요. 네. 공부를 1년, 2년, 몇 년 하다 보면요 일상에 적게 돼요. 네. 예, 그러다 보면 공부가 진척이 안 되거든요. 음. 근데 그 일상이 젖지 않고 공부를 꾸준히 진척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분발심이에요. 아. 매일같이 내가 나를 스스로 권면하고 네. 재촉하고 야 하자 해야지 아. 자선해야지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네. 하자 그리고 그 뭐 경전 볼 때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네. 하자 해야지 이게 이렇게 해야 내가 진급하잖아. 예, 그래 내가 더 행복해지잖아. 하자 이럴 때 이제 네. 분발하고 또 권면하고 촉진하는 이 분발심으로 인해서 네. 공부가 이제 진척이 되는 거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의심, 음. 의는 의심인데 네. 의심이 저 사람 나한테 사기치나 이 의심이 아니고 아, 예. 다른 의심이군요. 예, 이 의심은 그 알아내는 의심,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의심이거든요. 아,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의 의심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경전을 공부해도 그냥 건성을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지? 아. 모르는 게 있잖아요. 네.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막 하는 그게 이제 의심인 거죠. 아. 선을 하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더 잘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걸 이제 의심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막을 공부할 때 정신을 수양하고 사리를 연구하고 작업을 취사 나갈 때 늘 이렇게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또 그러려고 하는 이 의심이 있을 때 이제 쉽게 말하면 가성비 있는 네. 사막 공부가 되겠죠. 아. 예.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성자, 성이 있잖아요. 네. 성이라는 것은요, 네. 간단 없는 마음을 이름이라고 했거든요. 아, 네. 예, 간단이 없다는 거는 네. 뭐 이렇게 중간에 그 끊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아. 이제 시종일관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빈칸이 없이 네. 빼곡빼곡 메어 나가는 게 이제 그 간단 없는 거죠. 네. 예, 중간에 끊어짐 없이. 음. 근데 그게 이제 성인데 만사를 이루할 때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면 시종일관하게 간단 없이 오래오래 계속을 해야 뭐든지 이제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신분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시종일관하게 간단 없이 믿고 아. 그 분발하고 하는 것도 이제 간단 없이 시종일관하게 목적을 이룰 때까지 권면하고 촉진해 나가야 되죠. 네. 그리고 의심도 처음만 한 번 중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시종일관하게 간단 없이 목적이 이룰 때까지 이제 의심해 나가는 거죠. 아. 그래서 신분의를 이제 그 정성심으로 일관해 나가는 거, 예, 그것이 이제 성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신분의 성이 확실하게 있을수록 공부가 더 잘 촉진이 되고, 오. 이제 그 목적지잖아요. 우리 목적지가 있잖아요. 네, 있죠. 확실하게 예, 있습니다. 예, 불지라는 목적지가 있는데 네. 그 불지라는 목적을 이루게 하는 그 원동력, 원동력이 되는 게 신분의성이다. 아. 이게 자동차에 있는데 기름도 없고 배터리도 없으면 원동력이 없으면 퍼져서 가지를 못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사막이 있더라도 사막을 가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사막을 가동시키는 게 신분의성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쉽게 쏙쏙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원동력이 되는 것이 예. 네, 신분의성이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교무님, 지난주에 저희가 사리 연구의 훈련 과목으로 경전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오늘도 테스트를 한번 받고 넘어가야 될 시간이 왔거든요. 예.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경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네.
경전은 우리 지정교소와 참고 경전을 이름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전은 공부인을 하여금 그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라고 했어요. 그 무엇은 뭘까요? 네. 여러분도 함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전이 네.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그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오, 좀 긴데 다 쓰시네요. 네. 7글자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를 하는 방향로를 알게 해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예, 공부하는 네. 방향로. 네. 네, 맞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적어놓고 네. 그거라도 열심히 잘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결과로 또 그럼 나타나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7글자나 맞췄네요. 알겠습니다, 교무님. 예, 경전은 이제 10종의 교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10종의 지정 교서 중에 네. 가장 근원이 되는 경전은 뭘까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로 예. 말하자면 예.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썼습니다. 네. 정전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빙고. 와,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교무님. 네. 와우. 여러분, 오늘은 제가 깔끔하게 100점을 맞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교무님?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퀴즈는 여기서 끝인가요? 네. 정말요? 예, 예. 2개만. 2개만? 네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100점을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여러분 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삼학 공부법을 알려주시는 김보명 교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무님, 지난주에는 저희가 사리연구 훈련 과목으로 경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네. 이번 주에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리연구 훈련 과목 중에 네. 강연과 회화에 대해서 참 이 독특하고 참 자랑스러운 이제 훈련 과목인데요. 네. 강연과 회화 네.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무님, 이 강연과 회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개념과 어떻게 좀 다를까요? 강연하고 회화는 뭐 세상에서도 이 용어를 쓰잖아요. 네. 근데 용어는 같지만은 다른 점은 뭐냐, 수행의 방법이라는 거죠. 수행의 방법. 예, 진리를 깨닫는 길로 이제 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강연과 회화가 돼요. 네. 어떤 수행자 한 분이 저희 교전을 보시고 네.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오. 뭐가 이해가 안 되냐고 물었더니 네. 견성을 하는데 왜 강연하고 회화가 필요하냐 그랬대요. 네.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네. 기존에 있던 그런 수행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시는 거죠. 어. 근데 이게 원불교의 독특한 수행의 방법입니다. 네. 먼저 이제 강연을 말씀드리면, 강연은 주제를 정하고 이제 격식을 갖춰서 대중 앞에서 혼자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략 10분 정도 발표를 한다. 그 얼마나 준비를 하겠어요? 엄청 해야죠. 예, 저희 교대인들 보면은 막 2주, 3주 걸려서 와. 이제 준비를 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음이 많이 오시죠. 지혜가 열리죠. 그리고 발표하는 순간에서도 이제 또 지혜가 열리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은 이게 한 명이 발표를 하면요. 네. 그 한 사람의 발표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10명, 100명의 사람들이 같이 이게 지견이 넓어져요. 네. 예, 그래서 한 사람의 공력으로 100사람이 지견이 열리고 해두가 밝아지는 그런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요즘 이제 집단지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많이 씁니다. 그 집단지성을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강연이고요. 또 회화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이제
회화도 집단 지성을 이끌어내는 우리의 한 사람의 노력으로 100사람이 네. 만 사람이 만 사람 너무 많나 하여튼 그렇게 함께 깨달아가는 그런 공부의 방법인데 네. 강연하고 회화는 조금 서로 대비돼요. 음. 이제 강연은 지정한 주제를 두고 하는데 네. 회화는 그 주제를 따로 정하지 않아요. 아, 자유롭게 그 부분이 하는 조금 거예요. 다르군요. 예, 아. 그리고 강연은 대중 앞에서 이제 혼자 발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회화는 그냥 대중과 더불어서 함께 있으면서 이제 발표를 해요. 아. 보통은 요즘에는 둥글게 앉아서 함께 하죠. 네. 예, 그게 이제 다른 점이고요. 강연은 그 강연을 마치면 질의문답 시간이 있어요. 네. 그걸 듣고 저 질문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 대답을 해야 돼요. 네. 근데 회화는 그냥 그 본인이 요청하지 않는 한 경청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뭐 논쟁하거나 토론하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자유롭게 네. 활발하게 자기의 공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회화죠. 아, 그렇군요. 교무님, 그렇다면 강연과 회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강연과 회화는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사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예, 사리를 연구한다는 것은 대소유무이치와 시비의 일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지혜를 이제 개발해 나가는 건데요.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강연하고 회화가 원불교만의 독특한 방법으로서 정말 요즘에 그 대세 용어가 되는 집단지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수행의 체계예요. 네.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한계 속에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네. 자신의 역량 안에서만 공부를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강연과 회화는 자신의 역량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역량을 총합해서 네. 이제 내 역량 이상으로 내가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죠. 우리가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모든 게 이제 산술적인 개념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사람과 더하기 이제 한 사람 해서 2사람, 한 사람 더하기 10사람 이렇게 하면 한 사람 더하기 10명은 11이 될 것 같지만은 네. 그 이상이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연과 회화는요, 해보시면 굉장히 경험하실 텐데, 그 집단의 그런 그 힘을 통해서 네. 함께 동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강연과 회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공부를 더 가성비 있게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도 있고, 네. 특히 저는 이제 회화에 대해서 저는 이제 현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네. 회화가 갖는 그 묘미를 많이 맛봤거든요. 이제 회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수행의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네. 그건 이따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연과 회화 둘 중에 먼저 이 강연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강연은 그 일단은 주제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네, 주제를 정해서. 예. 주제를 이제 정해서 하는데 네. 그 주제가 어떤 사회적인 주제가 아니라 이제 첫째는 교리. 교리. 교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네. 교전의 말씀을 통해서 뭘 하냐면 이제 진리를 이제 깨달아 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대종사님은 이제 그 질문의 목록을 만들으신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그 진리의 목록은 대소유무이치와 시비의 일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한 주제를 정해서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대소유무와 시비의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주제를 정했으면 그 시간을 두고 연말을 해서 네. 원고를 마련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원고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원고를 준비할 때는 그 아까 이제
격식을 갖춰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고에도 격식을 갖춰서 하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격식을 갖출 때는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전 어디를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의미가 아니느냐 해서 근거가 꼭 있어야 돼요. 예,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근거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격식을 갖춰서 원고를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할 때도요. 발표를 할 때도 격식을 갖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회 중에 이제 설교를 교수님들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앞에 나가서 대중 앞에서 나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그 시간도 지켜야 돼요. 예, 그리고 옷도 좀 정정하게 입고 그리고 그 말도 이제 말하는 연습을 스피치 연습을 해서 네. 예,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제 과정을 같이 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당에서 할 때요, 7분 하는데 교수님들 네. 6분 30초 되면 죽비를 한번 쳐요. 7분 되면 네. 7분 되면 이게 죽비를 딱 2번 치잖아요. 네. 제가 있는 현재 교당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제가 청년회 지도할 때는 죽비 딱 2번 치면 중간에 말하다가도 딱 내려왔어야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격식을 갖춰서 네.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 하나 안 드렸는데 원고를 준비할 때 그 격식을 갖춰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근거를 갖춰서 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 꼭 더 넣어야 될 게 그 자기 사례를 넣는 게 참 좋아요. 본인의 사례를요? 예, 예.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라는 걸 말한 다음에 그걸 내가 현실에서 내가 실천해 봤더니 이런 것을 내가 감상을 얻었다. 네. 이런 경험을 했다. 자기 체험을 넣는 게 가장 이제 강력한 어필이 되고 또 그렇게 될 때 내가 현실에서 그 내 공부에 접목해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을 다루든지 자기 그 체험의 바탕에서 그 사례를 드는 게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이제 원고를 했잖아요. 네. 준비를 하면 꼭 지도인에게 감정을 한번 받아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발표 전에 사전 감정을. 예. 네. 교무님께 이제 미리 감정을 받으시는 게 네. 그 바둑을 보면요. 훈수는 10단이에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훈수를 받는 게 굉장히 이 자기의 어떤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와 다른 각도의 어떤 시각을 코칭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코칭을 좀 받으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자기 한계를 좀 벗는 게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감정 받으면 꼭 저도 감정을 할 때 그냥 특별히 안 하고 잘하셨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어떤 뭔가 문구를 바꾸거나 뭐 논리를 바꾸거나 뭐 근거를 새로 얻거나 이것도 있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그 이신전심으로 통하지는 뭔가가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사전 감정을 꼭 받으시면 좋겠다. 사실은 자주 이러시면 교우님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은 많이 좀 지도인들을 괴롭히시는 게 좋습니다. 네. 교무님,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교무님과 만약에 네. 차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회화에 속하나요? 그것도 회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만 말씀드리면 네. 회화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냥 그거는 문답 감정 해오받는 것이라고 봐야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네. 정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도 있거든요. 사실 저한테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무님, 이 네. 회화에서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회화는 정기훈련 과목이지만 또 상시훈련 때도 자주 하게 되는 그 사막 공부 방법이거든요. 네.
이제 상시훈련 때는 언제 하느냐면 그 교화단회 때 이 회화를 하게 돼요. 저희 교당에서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매주 법회 마치고 네. 교화단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 아쉽게 지금 그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근데 대신 이제 저희는 저녁마다 그 일기 공부방을 이제 운영해서 하거든요. 네. 이제 하여튼 그러는데 회화는요 온불교만의 그 매력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회화를 잘 하려면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예, 회화를 할 때 내가 뭔가를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말을 하는데 일반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공부한 걸 나눈 거거든요. 네. 내가 경전을 공부한 거, 좌선 연무를 할 때 공부한 거, 그 다음에 경계 속에서 마음을 또 공부한 것을 나눠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상시응용주의상으로 이렇게 이 사막을 공부한 내용이 있을 때 회화 시간에 발표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한 게 없으면 네. 이게 발표할 거리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회화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상식용주의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성결 과제죠. 네. 이게 안 되면 회화할 게 없고 서로 앉아서 가만히 있다 오거나 다른 말 하고 오거나 공허한 회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상식용주의상으로 사막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무님, 사실 이 회화는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화를 할 때. 그 회화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 네. 예, 중요한 부분이죠. 회화는요,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이 회화를 통해서 우리 신앙 수행을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은 법신불 사은 신앙이잖아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법신불 사은입니다. 라고 믿고 이제 부처님 대하듯이 네. 불공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공들이듯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회화를 지금 실제로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법신불 사은님이에요. 네.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으로 저를 보는 거죠. 경청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 생활 속에서 모든 대상을 대할 때 네. 하나님 대하듯 대하고 불상 대하듯 대하고 또 하나님께 공들이듯이 그런 태도와 정성과 공들임으로 이제 대해야 되잖아요. 네. 그 회화할 때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앞에 말하시는 이분이 네. 사은님이야. 예. 그 사은님을 대하는 태도로 딱 갖추고 그 사은이 말씀하시니까 귀 기울여서 들어야죠. 예. 사은이 말하는데 그거 저건 틀린데 맞은데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받드는 거죠. 그 말씀을. 천어로 받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사은 신앙, 예,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그 신앙의 행위, 네. 이걸 이제 연습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회화를 통해 또 수행을 또 연습할 수 있어요. 수행까지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우리가 정신 수양을 하는 것 해야 되잖아요. 네. 정신 수양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일에 일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이분 하는 말씀, 이분만 딱 이 우주의 나무아미탑을 연물할 때는 이 우주의 그 나무아미탑을 한 소리만 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회화할 때는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만 있고 이분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입하고 일심하면 네. 정신 수양이 되죠. 네. 듣다 보면 우리가 저 사람 말이 맞아 틀려. 저 사람 난 평소에 좋았으면 아유 좋네 하지만 싫으면 아유 싫은데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음을 분별성 주착심을 딱 내려놓는 거죠. 그 순간에. 네. 그러면 정신 수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말씀 이분이 할 때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딱 생각을 궁글려서 네. 이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연구가 되죠. 그리고 이 연습을 제가 시킬 때 팁을 하나 드리면 네. 그 교도님들 저희 이제
말씀할 때요. 다음 분이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순서를 지정하지 말고요. 발표한 분이 다음 분을 지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오, 재밌겠네요. 그리고 네. 다음 분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분은 자기 말 먼저 하지 말고 상대가 말한 걸 요약을 해봐요. 10초 안에 요약해서 이분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다음에 내가 말을 해봐요. 그러게 자기 어떤 판단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네. 그러면 이거 사리 연구 안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안 될 수가 없는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예, 경청을 안 할 수도 없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할 때는 잘 치사해서 또 말을 하는 거. 그러면은 수양 연구 치사가 훈련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회화는 이 우리의 신앙 행위, 수행 행위를 연습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제 그 훈련 과목이다. 이렇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진짜로. 네, 정말 이 수양 연구 치사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예. 최고의 훈련법이 아닌가. 네, 맞아요. 네. 예, 굉장히 좋습니다. 매력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사리 연구의 훈련법 중에 한 가지인 강연과 회화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교무님,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요? 다음 주에는 이제 사리 연구 훈련 과목 중에 의도와 성리에 대해서 공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연과 회화를 통해서 각자의 삶에서 얻는 지혜를 또 나누고 깨닫게 되는데요. 지금 옆에 계신 분과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의 길 사막병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막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이번 순서 행복 시크릿 사막병진입니다.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사막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을 안내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보명 교무님께서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교무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친 때문에 고민입니다. 제 친구는 요즘 말로 TMI가 매우 심합니다. 대화가 시작되면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부터 몰라도 되는 정보까지 줄줄줄. 얼굴 보고 얘기할 때나 전화 통화할 때나 정말 너무 TMI가 심하고, 그렇다 보니 얘기 듣다 보면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 계속 들어줘야 할까요? TMI라고 딱 얘기를 해버릴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교무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TMI가 뭐예요? TMI요? 예, 그 용어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야,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교무님께 지식을 전해드리는 예, 입장이. 저도 모르면 배워야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 TMI는 요즘에 많이 쓰는 이야기거든요. 영어로 Too Much Information 이 약자로 TMI 이렇게 하는데 정말 몰라도 되는 이야기까지, 굳이 상대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까지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저희가 TMI 혹은 Too Much Talker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군요. 쉽게 이해가 되셨어요? 예, 아주 쉽게 말씀을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교무님. 교무님께 배운 겁니다. TMI가 아니신 것 같아요. 필요한 정보만. 자, 교무님,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 주변에도 사실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정말 많이 공감을 하는 게 했던 얘기 또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주변에. 네, 분명 저한테 야,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놓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날도 아니에요. 저녁 때 전화 와서 야, 민수야,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해요. 교무님 혹시 주변에 이런 분 없으세요?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직 경험은 없어요. 있었나? 현재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사연을 보내시면 마무리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취사거든요.
아, 그 질문 자체가 예, 치사거든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치사를 이제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저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계속 들어줘도 괜찮고 아, 말을 해줘도 괜찮아요. 오, 그런데 네. 지금 이분은 말해줘도 괴로울 것 같고요, 네. 계속 들어줘도 괴로울 것 같아요. 아, 이게 뭔 차이일까요? 그게 어떤 차일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무슨 차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차이가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네. 그냥 말해도 괜찮고 들어줘도 괜찮고 하는데 어, 그 하나의 차이로 네. 말해도 괴롭고 계속 아, 들어도 괴롭고 어떤 차이로 그럴까요? 저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마음인데 네.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네. 달라질까? 마음을 좋게 쓰느냐, 안 좋게 쓰느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컵입니다. 이 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컵은 그냥 컵입니다. 그렇죠. 네. 이 컵은요, 그냥 컵일 뿐이에요. 이게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비가 내리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의 사실일 뿐인데, 네. 그러면 우리가 맞이하는 이 컵이라는 경계,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라는 경계처럼 지금 말을 너무 과대하게 막 하는, 아까 방금 전에 또 말했는데 또 말하는 네. 그것 하나의 경계일 뿐인 거거든요. 음. 그거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 하나의 사실이에요. 아, 그런데 그게 어떨 경우에 좋은 게 되고 어떨 경우에 나쁜 게 되느냐. 내가 좋다고 보면 좋은 게 되고요. 아. 나쁘다고 보면 나빠요. 네. 내가 무인도에서요. 한 10년 고립돼서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TMI인 사람이 왔어요. 네. 하루 종일 떠들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아무래도 거슬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10년 동안 혼자 있었는데, 10년 동안 혼자 있었는데. 네, 내가 무인도에서 10년 동안 혼자 있다가 네. 그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떠나려고 와가지고 네. 온 거예요. 그래서 TMI로 막 계속 그렇게 해요. 아, 그러면 그 소리가 좋을까요? 안 좋게 들릴까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 만약 저라면 네. 저 그 고요함 속에 잘 적응을 했는데 막 와서 하니까 저는 좀 시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마음이 이제 그게 내가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아 이러면 좋은 게 되고 네. 민수님처럼 아이고 고요했었는데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나 또 해석의 차이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경계가 어떤 그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그 경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해석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분별성, 주착심 없이 사실 그대로만 볼 수 있으면 내 마음은요, 그것 때문에 요란해지질 않아요. 네. 그런데 내가 분별성, 주착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제 요란해지거든요. 사실이 있는 그대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만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가치가 매겨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감정이 요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말하잖아요. 네. 그럼 말하면서도 내가 기분이 상하고 기분 상해서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저 사람도 기분이 상하고 이게 이제 충고를 해도 충고가 안 되고 너 고쳐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고쳐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은 누구나 방패를 들고 방어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도 칼 들고 찌르려고 그래요, 나를. 네.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상대를 너 그건 아니야. 너 잘못됐어. 너 고쳐. 이런 마음이 전혀 없고 그냥 하나의 사실로 있는데 그런 게 이 사람한테 해로워요. 네. 그래서 너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하면 그 사람도 안 심각해요. 예, 그
그래서 이제 그 마음으로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도 아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문제가 없어서 저 사람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온전함을 가진 상태에서 하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아, 온전을 잃고 분별성 주착심 속에서 되네 네. 안 되네 맞네 틀리네 하면서 야 너 이거 고쳐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참 고해가 한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 예. 제가 교무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또 사연을 만나보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건 네. 정말 어젯밤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예, 예. 저한테. 예, 예. 이제 와이프가 산후조리원에 네. 입원이 아니죠. 입시를 해 있는데 예. 그게 그 산후조리원이 공원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예. 바로 앞이 공원이거든요. 예, 공원은 대부분 조용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어제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그 공원 벤치에서 네, 그 뭐 음료를 같이 하신다던가 그러면서 굉장히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화가 난 상태였어요. 왜냐면 음. 와이프도 지금 조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12시가 넘었으니까. 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좀 하려고 좀 음. 화가 난 거를 와이프가 딱 알아차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둬. 얼마나 저분들도 뭐 답답하시겠어. 근데 저도 그 순간 되게 화났던 제가 막 부끄러워지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걸 컨트롤 못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예,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경험을 하고 또 교무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네, 방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네. 똑같은 사실인데 민수님은 분통이 터지셨어요. 아내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네, 마음이 분통이 안 터지셨잖아요. 네, 예, 공감이 되고 네. 예, 좋은 사례가 되네요. 네. 어쨌든 교무님 저는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네, 정말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미 멋지신데 얼마나 더 멋져지시려고. 저는 솔직히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많이 네. 가르쳐 주십시오. 예, 예. 지금도 참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도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이고 3살 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TV 프로그램 해방도시를 보면서 남편이 자기도 해방도시에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완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저희 부부에게 대화가 필요한 순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교무님, 네. 이 해방도시라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혹시? 예,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들 보실 거예요. 요즘 또 굉장히 이슈거든요. 예.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혼자분들이 예. 이제 결혼 생활에서 약간 남편분들이 좀 벗어나서 자기의 취미도 즐기고 네. 네, 그러는 프로그램인데 예. 이슈예요, 사실. 이슈군요. 네. 제가 우연히 봤는데 네. 여자분도 나오고 남자분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교무님 저도 사실 기혼자 입장에서 네. 누가 안 그렇겠습니까? 예. 사실 결혼을 하고 나면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 남편도 그렇고 아내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 네, 이 부분에서 좀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불협화음이 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죠. 네, 이 부부들 이런 부부들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좀 이것들을 해결하면 좋을지.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분 사연을 봐도 마지막에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요? 네, 이걸로 마무리돼요. 네 맞습니다. 치사하신 거예요. 예, 취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죠. 네, 근데 이거는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느껴지는 뉘앙스는 이거 대화를 해서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느껴져요. 아, 예, 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모든 종교에서 황금률로 말하는 게 있거든요. 황금률이요. 예, 황금의 법칙. 네. 황금의 법칙. 예, 그 황금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요. 예, 예, 아. 예, 예. 그 이런 용어 교리가 다 있더라고요. 네. 입장 받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예, 솔직히 그 남편분이 이제 해방타운 가보고 싶다 했잖아요. 네. 예, 솔직히 이거 사연 보내신 분은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드세요. 지금 살짝 뜨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씩 사람들 일상에서 해방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여행들 가고 그러잖아요. 음, 꿈이죠, 드림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남편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건데 그렇게 말한 건데 너무 과잉해서 가신 것 같다. 아, 그렇게 한번 나도 가보고 싶고 일탈 한번 해보고 싶어 이 마음이지. 네. 이 결혼 반댈세 이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뭐 헤어지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지긋지긋하고 싫어 이건 아니잖아요. 나도 한번 좀 저렇게 해방되고 싶어 이거지. 아, 이게 본인도 본인 마음을 한번 바라보세요. 똑같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역지사지를 말씀해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사리 연구에서 네. 이게 대소유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소 있잖아요. 소에 대한 연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인데 소라는 것은 모든 게 낱낱이 다 이 만상이 다 이렇게 각각 버려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가 다 틀려요. 음, 소소라는 거는 모든 하나하나들은 모든 개체는 다 달라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아, 근데 그 다른 개체들마다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아, 그 저기 사슴하고 호랑이는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다르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해야 되죠. 네. 이게 사슴은 풀을 먹어야 되고 호랑이는 네.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죠? 예. 네. 하여튼 이 이야기에 적합한 내용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사슴이라서 그 남편한테요 네. 결혼을 해가지고 호랑이랑 결혼해서 야채를 실컷 맛있게 해서 갖다 줘요. 그러면 한 끼는 먹겠죠. 네. 몇 끼는 먹겠죠. 계속 주면 어떻게 되죠? 그것만 먹으면 아, 사슴을 잡아먹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아. 화나가지고 너를 잡아먹겠어 이럴 수도 있죠. 야, 이거는 딱 와닿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서로 상대의 고유한 그 개체성을 잘 연구해서 알려고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존중하려고 하는 게 좀 부족해요, 우리가. 아,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어울려 살려면 그 상대방의 고유한 특성과 그걸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게 내가 배려를 해야 되고 서로 그걸 잘 조절해서 합의해서 나가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그런 조정의 기간이 결혼 생활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걸 또 잘 소와 소 다른 개체들이 만나서 잘 이제 사랑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통해서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성숙한 사랑이 되려면 늘 역지사지를 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만 보통 판단하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 야, 풀이 맛있는데 당연히 먹어야지 안 먹어. 이러면 나를 잡아먹는다니까요.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 서지 말고 내 입장은 내려놓고 상대 입장에 서보고 좀 더 나아가서 나는 놓고 그가 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음, 부인이요. 그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연구하기 전에 네. 딱 3일만 남편 입장이 돼서 그 하루를 한번 살아보세요. 지금 남편은 뭐라고 있을까? 남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3일만 하시면요. 그런 다음에 대화를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굳이 대화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3일만 역지사지 해본다면 예. 네,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예, 그렇죠. 그럴 수만 있다면.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부부든지, 부부를 떠나서 어떤 관계든지 상대가 되어서 3일만 살아보세요. 영화도 그런 영화 많더만요. 네. 오늘도 멋진 솔루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무님. 예. 네. 사연 보내주신 분, 호랑이에게 풀만 먹으라고 하진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역지사지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무님과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죠. 네. 오늘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막병진의 포인트 한번 짚어 주십시오. 예, 오늘 사막 공부는 강연과 해야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막을 공부하는 훈련으로 이제 훈련법을 하게 되는데요. 강연과 해야는 그 중에서도 사리 연구를 훈련하는 과목이에요. 예, 강연은 그 격식을 갖춰서 주제를 정하고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함으로써 한 사람이 연구를 통해서 그와 함께하는 모든 대중이 지견을 넓혀 나가고 우리 지혜 머리를 밝혀 나가는 방법이고요. 또 회화는 자유롭게 평상시에 자기가 상식용주의상으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함으로써 또 대중이 함께 그 깨달아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강연과 회화 굉장히 매력적인 공부 방법이거든요. 지금 이제 교당에서 또는 공부 모임을 통해서 공부를 할 때요. 강연과 회화 이 문화를 정착시키고 발달시켜서 내 힘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힘으로 내 어떤 그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 한계성을 한 차원 뛰어넘는 그런 우리 소중한 공부 방법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교무님의 좋으신 말씀 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행복 시크릿 사막병진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막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행복의 길 사막병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